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강의했던 내용을 보충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치유 3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죠. 치유 3법은 치유농업법, 해양치유법, 해양치유자원법, 산림휴양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우리가 공부하는 치유농업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법의 목적은 제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지 않습니까?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 정진, 삶의 질 향상 등에 이바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간 이 농업, 농촌 자원으로 건강 정진에 도모한다라는 것은 아마 치유농업법이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나라 농업도 이제 건강하고 연계하여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법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용어 두 가지가 있죠. 치유농업에 대한 정의, 치유농업 서비스에 대한 정의. 이거는 뭐 외우시지 않더라도 여러분 어렴풋이 아실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던 치유농업이라는 것은 건강 회복과 건강 유지, 건강 정진이에요. 건강 회복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하도록 원래 건강 상태로 돌아오는 걸 의미하고요. 건강 유지는 건강한 사람이 그 상태로 계속 건강한 상태가 오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건강 정진은 더욱더 현재보다 건강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강과 관련하여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한다라는 것이 치유농업의 핵심입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회적 부가가치. 이것도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부가가치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사회적 부가가치라는 건 뭔가요? 사회적이라는 말이, 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가가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도와줌으로 해서 그 도움을 베푸는 사람들이 뭔가 행복을 느끼고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 장애인 그런 사람들을 이 치유농업이 함께 함으로 해서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치유농업 서비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유농업은 서비스업이라 했습니다. 이 치유농업 서비스라는 것은 건강정진과 관련되는 심리, 사회,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은 아시겠죠? 사회적 건강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혼자 늘 있는 걸 좋아하고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뭔가 불안하거나 어울리지 못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사회적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죠. 그죠? 네, 그래서 사회적 건강을 정진시키고 회복시키는 프로그램, 그런 시설, 그런 자원,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회복하고 정진시키는 자원, 시설,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을 치유농업 서비스라고 합니다. 치유농업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농진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에 대한 것은 어느 한 줄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법의 취지는 국가, 즉 농진청이 향후 치유농업의 중심 역할을 맡으면서 우리나라 치유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계획에는 치유농업 현황과 전망, 연구개발 육성,
연구개발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 국제협력,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농진청이 이러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 농진청 단독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누구랑 같이 해야 될까요? 농업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농진청이 연구개발을 한다.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실무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농업인들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농장에서 치유농업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건강이 어떻게 달라졌다라는 것을 농업인들이 그 프로그램을 수행하여서 자료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치유농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또는 공격적인 활동을 하시고 싶다라면요, 뭐 정부나 도나 시군이 주는 여러 가지 사업에도 참여하실 수 있겠지만, 그보다 좀 더 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농진청에 가셔가지고 치유농업 담당자에게 면담 요청을 하신 후에 내가 이러이러한 치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연구사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시면 연구사가 거절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농진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또 농진청에 활용하면 농진청의 보고서에도 담게 되고 또 책자 발간도 여러분하고 같이 하시게 되고 홍보도 해주고 그러니까 홍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겠죠. 이게도 마찬가지예요. 농진청장은 그죠? 이런 것들을 한다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치유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건 및 시범사업. 이 시범사업은 누구랑 같이 하죠? 농업인들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치유농업 서비스의 품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 특히 품질 안전관리 이런 부분도 농업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농진청을 녹화하시기 바라고, 이 법이 이제 통과됐고 조만간에 시행령도 나올 거고 또 예산도 실을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농진청의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 프로그램의 충실성 이런 것들을 계속 알리셔야 함께 소통할 수 있고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실 걸로 확신합니다. 창업 지원은 뭐 그냥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유농업사라는 자격 제도도 있는데 이것 또한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그 개발적이고 응시 자격은 어떻고 시험 과목 어떻고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온라인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농민사관학교에서 온라인 강의를 했으면 실제 출석 여부를 어떻게 체크하는지를 좀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쯤에 손정훈 과정장이 이 문제를 인터넷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번 문제의 답이 몇 번이다. 그죠? 1번 문제 답이 몇 번이다. 2번 문제는 답이 몇 번이다. 이렇게 표시하셔가지고 회신을 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틀린 답도 출석이고 정답도 출석입니다. 결석은 아무 회신을 하지 않는 분이 이제 결석이 되겠죠. 그래서 손정훈 과정장의 안내를 받으셔서 이 문제를 푸셔가지고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